그동안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LA에서도 이달 안에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은 폐쇄 대상 조직을 더 늘리는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애리조나주의 한 공항 활주로에서 전용기 2대가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며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는 LA 대부분 지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LA에서도 이달 안에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신앙을 가진 수백 명의 신자들이 푯말을 들고 행진합니다. 어제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Catholic teaching says that a country has a right to control its borders, and we do, and we need to tend to that. But this undifferentiated war of fear on our undocumented population is unacceptable and certainly contrary to Catholic faith. 이런 와중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선 이달 안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LA 타임스는 아이스의 주도하에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이스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LA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아이스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마약 단속국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평균 2,700명을 추방해야 하지만 지난 8일 기준 하루 단속 인원은 800명에 그쳤습니다. 대통령과 톰 호먼 국경 담당 차르는 아이스가 목표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한인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은 폐쇄 수순을 밟는 조직을 더 늘리는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처와 교육부에 이어 소비자 보호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도 폐쇄했습니다.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직원들에게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시애틀, 워싱턴 DC 연방 판사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행정명령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 폐지와 머스크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그리고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등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행기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애리조나주 스코치데일 공항 활주로에서 전용기 2대가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개인 비행용 경비행기 리어제트 35A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근처에 멈춰있던 또 다른 전용기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비행기 안에 갇혀 당국이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공당국은 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며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는 LA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시간당 최고 1인치 이상의 비와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악지대에는 최대 5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회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의 정부 그랜트 신청을 돕습니다. LA 한인회는 LA 카운티 파트너 기관인 페이스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LA 한인회관에서 그랜트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랜트 종류는 스몰 비즈니스 구호 기금과 노동자 구호 기금 등 두 가지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 한인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세 전쟁 속보입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인 오늘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붙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Aluminum too. 오늘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거의 즉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별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한 지 열흘 만에 첫 대상을 정한 겁니다. Eventually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chips.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oil and we're going to be putting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and ultimately copper.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기 때도 모든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보다 철강 수입이 35% 줄었다면서 이번에도 수입이 줄고 국내 생산이 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는 상호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은 유럽차에 관세를 2.5% 부과하는 반면 유럽은 미국 차에 10%를 매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건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But if they are charging us 130% and we're charging them nothing, it's not going to stay that way.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비슷한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미 FTA로 98% 품목에 서로 무관세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직접 타격이 적겠지만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에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구체적인 관세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경고 성명을 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예고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경고 성명으로 맞섰습니다. EU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적이며 되려 경제적 역효과를 부를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We will reac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European businesses, workers and consumers from unjustified measures.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대-EU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는 518억 유로, 78조 원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EU가 경고 성명을 낸 건 그만큼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진 못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럽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독일의 숄츠 총리는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Vorsichtig etwas sagen, aber das mit großer Klarheit. Wer Zölle verhängt, muss mit Gegenzöllen rechnen.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유럽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복에 나설 거라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당시 수입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유럽은 위스키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계란 500여 개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5시쯤 시애틀의 루나파크 카페에서 2명의 남성이 계란 540개를 포함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용의자들이 카페 뒷문으로 침입해 식료품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We had to drive around all the markets to get the egg. But if you go to Costco or some grocery store, it's hard to get them.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우들랜드 힐스에서 열린 한 하우스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6살 소년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위네스카 거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파티 도중 여러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난 뒤 파티 참석자들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용의자의 신원과 자세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북서부에 위치한 한 화학 공장에서 대형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세이거타운에 있는 파커로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직원 7명과 소방관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는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화재와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딱 2차례 남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남은 2번의 변론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오늘과 오는 13일 2차례만 남았습니다. 증인신문도 종반전에 접어든 건데 오늘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이 흠결을 증언했던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일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경찰과 소방에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증언이 엇갈리는 조태용 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질 걸로 보입니다.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는지 확답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걸로 지목된 조 단장 입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할 방침입니다. 재판부가 13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으면 다음 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평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다면 한두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졌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3월 중순 전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도 오늘부터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중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조치가 베이징 시간 오늘 0시에 발효됐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LNG의 15%, 원유와 대형 차량 등의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조치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자 내린 반격입니다. 미국에 큰 타격이 없고 발효 시점까지 엿새 여유를 두면서 막판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첫날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我们敦促美方纠正错误做法，停止将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
상대의 보복 관세에 재보복을 다짐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추가 조치 언급이 없습니다. 양측이 이번 갈등을 장기전으로 보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의 60% 고율 관세를 예고해온 만큼 일단 10% 추가 관세라는 협상용 카드를 던지며 수위를 조절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1차 무역전쟁 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초점이었지만 이번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협상 초기부터 끌려다니기보단 적절 수위로 맞대응하며 확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现在需要的不是单方面加征关税，而是进行平等和相互尊重的对话与协商。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 초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충격이 세계 경제와 안보의 전방위로 번지는 만큼 중러 양국의 결속을 다져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지난주 열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빛 투구를 선물하는가 하면 온갖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시바의 이런 외교를 두고 아부의 기술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일본 무사의 투구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타진하며 미리 선물로 주문한 것입니다. 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해 백금으로 도금했고 10명의 손주들을 위해 실제 착용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この兜がまたこの石破さんとトランプさんとのいいつながりを生んでくれたなとも思っております。 트럼프 1기 당시 아베 전 총리도 금장 골프채를 선물로 줘 환심을 샀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아부의 기술이라고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암살 시도에서 목숨을 구한 걸 두고 신이 살렸다고 평가했고 트럼프의 첫인상을 진솔하고 강한 의지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민감한 질문엔 즉답을 피해 트럼프의 감탄을 샀습니다. 家庭のご質問にはお答えをいたしかねますというのが日本の大体定番の国会答弁でございます。 That's a very good answer. Very good answer. Wow. 이시바 총리는 회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하고 대응 발언 등을 암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적인 고 아베 전 총리가 구사한 트럼프 공약법까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예측 불가한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맞춰 환대 외교를 구사했다면서 정상 간 관계 구축의 첫 장애물은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중동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0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입니다.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6주간 단계적 휴전에 돌입하며 이뤄진 인질 석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오베이다 대변인은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민의 기환을 늦추고 총을 쐈으며 구호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긴급 안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선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전쟁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질 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남은 76명의 인질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합의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nd we're expecting for this deal to continue until its very end and by the conditions fully. So we expect them to come back today, this Saturday as planned.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휴전이 한 달도 안 돼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발렌시아 지역에 새로운 한글 학교가 개설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발렌시아 지역에 새로운 한글 학교가 개설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2025에서 26학년도 개강에 맞춰 발렌시아와 스티븐스 렌치 등 LA 북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11번째 한글 학교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2025년 올해 항공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호주 항공여행 전문 매체인 에어라인 레이팅이 선정 올해의 항공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사 1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8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3월 24일 정오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전 등록은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됩니다. 파이낸셜 마케팅 업체인 신시스가 2025년 장학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장킴 공동 창업자는 생명보험이 없는 부모가 사망해 재정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해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2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5,000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1일까지며 에세이나 비디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의류 트레이드 쇼인 매직쇼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한인 의류업계는 최근 쉬인과 테무 등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대 규모인 매직쇼에 100곳이 넘는 한인 업체가 참여해 영업과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주 차로 접어드는데 한미 양국 사이에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